네, 안녕하세요. 타고 싶은 자동차 타다TV의 김성은. 제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또 주임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주임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지점의 이준복입니다. 와, 주임님 언제나 AI 같은 그런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동갑내기여가지고 또 친해진 것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네, 말할까? 그럴까? 그러자. 이번에 리뷰할 차량 BMW G4 M40i인데요. 네, 2인승 차량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자 또 포르쉐 718 박스터 GTS.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두 대를 들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외관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G4 이게 2020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맞나요? 풀체인지를 한번 와. 거쳤고 나온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차량입니다. 아, 이렇게 또 따끈따끈한 차를 없었던 차가 생겨서 왜냐면 40i 시승차는 진짜 없어요. 삼성동 코롱 전시장에서 저희 진짜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운 차가 감사합니다. 아니라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풀체인지 전에 G4 차량이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상당 기간 동안 차량이 판매가 안 됐었어요. 아, 정말요? 예, 라이트가 일단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네. 지금 적용되어 있는 라이트는 이제 어댑티브 풀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가운데 그릴은 네. 가로로 좀 긴 모양으로 이번에 새로 풀체인지가 돼서 조금 더 꽉 차 보이고 스포츠성이 강한 차량이라는 걸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은 약간 입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길게 하고 있는 네. 약간 이러고 있는 표정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많이 이제 그런 표정이라고 장난을 치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래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가격대가 비슷한가요, 둘이? 가격대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왜냐면 나나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GTS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옵션가까지 해서 1억 3,500 정도 되는 차량이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보다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9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살 수 있죠. DC가 없이도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8,980만 원입니다. 8,980만 원에 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사실 이 두 차종 정도 타시는 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걸 논하진 않겠죠. 네. 왜냐하면 BMW에 있어서도 G4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 직종에 이제 하이 클래스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퍼스트로 뭐 데일리로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세컨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성비로는 훌륭합니다. 실제로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저도 네. 리뷰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저렇게 만들었죠. 왜냐면 BMW는 네네네. 동글동글한 차량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주로 이제 좀 날렵하고 강인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차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완전히 다른 성향의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 뭐 나름대로는 네. 지금 실물이 훨씬 낫긴 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그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라인이 그리고 너무 잘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보고 있으면 네. 8 시리즈 생각이 많이 나긴 해요. 그죠? 아. 뒷모습이나 앞모습이 완전 최신형 BMW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차 중에 와. 하나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앞으로 나갈 BMW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익숙치가 않아서 전 모델이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순전히 디자인 때문에 탔거든요. 근데 그 차에 비해서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네. 순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순한 차도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분히 날렵하고 공격적이고 스포츠카다운 디자인이기도 해요. 40i의 특징적인 거죠. 이 휠하고 이 사이드 미러 커버. 이 네. 앞쪽에 아까 봤던 그릴 네. 쪽과 이제 약간 그 옆에 브리더라고 해서 옆에 아가미 쪽 커버가 약간 매트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동일한 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서 사람들이 네. 이걸로 랩핑도 많이 하죠. 아. 되게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네. 휠 굉장히 멋있어요. 강인해 보이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휠 모양이 네. 너무 강인해요. 스포티함이 없고.
사이즈는 25, 35, 19 사이즈 앞에가 뒤에가 좀 다르겠죠? 이거는 브레이크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장력이 좋고 확 잡아주는. 그러니까 대용량 원피스톤 브레이크, 옛날에 292 M3에 들어갔던 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담력이 되게 좋았어요. 부드럽게 잘 쓰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718 박스터를 타고 나서 바로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동력이 딸린다는 느낌은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썼어요. 그러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긴 하네요. G4가 가성비가 좋은 것보다 718 박스터가 가성비가 없는 차죠. G4는 네. 다시 말하지만 엄청 비싼 차입니다. 이게 되게 네.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718 GTS랑 G4가 전 비슷한 차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탔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G4의 장점이 오히려 718을 탔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는 주행이었어요. 완전히 반대 성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랐어요. 이준복 주임님도 직접 운전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저도 포르쉐를 실주행한 거는 제가 오늘 주행한 건 처음인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로 비슷한 스펙의 차량인 건 맞지만 진짜 다른 성향의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향이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성향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718 GTS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워낙에 유명하고 고성능 차량이고 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한 차량인데 네. G4도 그런 반면에 이제 스펙은 전혀 뒤처지지는 않지만 그런 스포츠성은 확실히 718보다는 조금 덜 가지고 있다. 대신 이제 이게 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컴포트함과 안락함과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려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성향의 차이는 디자인만 봐도 좀 더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이건 세단에 가까운 디자인이긴 한데 네네. 뭐 로드스터로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아요. 자세도 좋고. 지금 예쁘고. 저희가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우리가 지금 다 가리고 있어서 지금 그런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오빠 좀 옆으로 가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괜찮나요? 그리고 이 여기는 어떤 기능을 거기는 이제 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주행을 하실 때 휠에 이제 공기 장력이 좀 많이 잡히게 되는데 그거를 좀 순환을 해주는 뒤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둘이 말 놓고 그러더니 또 되게 불편해졌네요. 친구 할래 그러더니.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죠. 문 한번 열어보세요. 네. 문이 생각보다 좀 가볍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차량 네. 전체적인 거는 가벼워요. 그러면 제가 타보도록 할게요. 저 BMW 좋아해요. 갑자기요? 네네네. 근데 되게 편하다. 편해요. 이거 진짜 G4 편하다니까. 승용차 느낌 난다니까. 이게 근데 주행을 했을 때도 시트가 주는 안정감이 저는 솔직히 시트에서 주는 안정감은 718 GTS가 한 2배 정도 좋았어요. 네. G4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저같이 이제 등치가 있는 사람 타기엔 좀 작았어요, 시트가. 근데 이거는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네. 그럼 오픈카 로드스터는 하차감이죠.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제 성능을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옥시탄 부스. 네네. 옥시탄은 집에서 옥시크린 말고 그런 엄마가 거예요? 쓰는 거 말고 네. 옥탄 부스터를 쓰는 거는 일반유로 주의를 네. 할 경우에 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엔진에 써야 되는 그 연료에 옥탄가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에 못 미칠 때 옥탄 부스터를 넣으면 그만큼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휘발유의 질을 올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냥 그런 첨가제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사실 고급유에 옥탄 부스터를 넣었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다거나 증대된다거나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고급유로 쭉 관리해 주는 게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측면 측에서는 또 바뀐 부분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닫았을 때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하드탑이었던 게 네. 소프트 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네. 자, 굳이 타지 말고 네. 여기서 차 키로 작동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보여드리면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훨씬 좋아하실 수도 있죠. 여닫기가 원래 이전 G4 같은 경우는 릴레이를 달지 않으면 이 리모컨으로 컨트롤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신형 G4에서는 오픈과 클로즈가 다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타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안 누르는 척하면서 엄청 세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저 세게 눌러야 돼요. 살짝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되게 소프트하게 닫히는데요? 그렇죠. 소프트 탑이니까요. 근데 이게 닫히는 속도가 저는 생각보다 빠른데요, 이게? 네, 대략 한 4.5초에서 5초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탑은 주행을 해보면 천장이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다면 소프트탑은 진짜 위가 가벼워요. 그래서 차가 밑으로 쫙 깔려가는 느낌이 훨씬 좋았습니다. 자동차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차량을 봤을 때 이 BMW 휠 마크 가운데로 해서 네. 이 밑에 부분의 무게와 위에 부분의 무게를 아예 따로 나누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가 상질량, 하질량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네. 각각의 무게를 위에서나 밑에서나 줄여주는데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한 1, 2kg 줄이는데 한 연구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전부 다 무게 경량화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BMW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 포르쉐랑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저 지금 718도 서포트 탑이잖아요. 네. 쟤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초조하다, 초조해. 초조해. 계속 끝까지.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닫히는 속도는 소프트탑은 비슷했는데 창문까지 닫히는 속도가 지포가 더 빨랐어요. 근데 제가 한번 멈췄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둘이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소프트탑은 진짜 빠르다. 빠르기는. 지포의 자랑이죠. 후면부. 아, 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솔직히 박스터랑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뒷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지금 8 시리즈나 이제 네. 지금 나오는 BMW들의 뒷모습을 네. 통일화하고 있어요. 오. X6도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굉장히 얄쌍하게. 네, 네. 너무 입체적이고 너무 간결하면서 너무 새끈해. 예뻐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램프도 너무 예쁘고 이런 글씨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지포 40i이기 때문에 약간 네. 글씨랑 또 사이드 미러랑 휠이랑 그릴이랑 다 통일성이 있는 듯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후면부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네. 모든 부분이 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라이트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제 기존 구형 지포는 조금 면적이 큰 후면 라이트를 이제 채택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부 다 신형 라인들은 이렇게 얄쌍하고 네. 조금 수평 라인을 강조한 리어 램프가 다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렁크 리드도 이쪽에 스포일러가 네. 따로 부착 방식이 아니라 이제 차량의 차체에서 조금 연장이 되게끔 해서 스포일러도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8 시리즈 같네, 뒤는 그냥. 네, 머플러 팁 같은 경우도 20i랑 좀 다른 것 같아요. 40i는 이제 훨씬 더 고가고 하이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을 줘서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돼요, 이거? 트렁크 발로 차는 거 아니고요. 맨날 네. 발로 차니까. 자, 로드스터는 네. 고급형 로드스터, 뭐 SL 같은 차량들은 전동이 들어가지만 그건 사치고요. 사실 로드스터라는 차량에 그런 것까지 넣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안에 모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고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지포 같은 경우에는 로드스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용량이 다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한 60리터, 50리터, 60리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 높이만 좀 낮다 뿐이지 128D 정도? 항상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취약한 골프백 정도는 적재가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뭐 한 두세 명 정도 여행을 충분히 가시기에도 뭐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구니 형태라서 네. 넣기에도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닫아야 돼요, 이쪽에 이거? 손잡이가 있는데 네. 손잡이로 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불편하다. 손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 빨리 빼면 돼요, 잽싸게. 두 분이서 기능 설명하시면서 차 안을 보시면 우리 제니 더 놀랄 거예요. 기능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지포 가진 게 많아요. 먼저 BMW 차량에 새롭게 바뀐 네네. 이제 센터페시아 디자인과 ID7이 적용되어 있는 실내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포르쉐 718이랑 오늘 같이 비교를 했는데 실내 느낌은 사실 저는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었지만 네. 포르쉐를 타보고 이 차를 다시 타니까 야 이게 이쁜 거였구나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네. 바뀐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움이 네. 조금 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차량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원래 BMW 어떤 시리즈랑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던데. 네. 어떤 시리즈랑 비슷하죠? 사실 최근에 풀체인지가 된 차량들 뭐 X5, X7, 신형 3 시리즈를 비롯해서 1 시리즈, 2 시리즈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기능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계기판 자체도 전부 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깔끔하네요. 예, 차량의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 계기판의 사이즈도 다른 차량 대비해서 조금 작아진 이 작은 화면에서도 네.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를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약간 지도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하시거나 네. 아니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평상시에도 이 도로의 뭐 방향이라든지 네네네. 지금 간이 맵 같은 거는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차량에서 차량 상태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앱스를 통해서 스토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앱 같은 거를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어플 정리하듯이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넣고 빼고 페이지를 우와. 추가하고 삭제할 수도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주로 앞 화면에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많이 이제 빼서 직관적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탔던 차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되게 체인지 전에는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번에 ID7으로 바뀌고 나서는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지금 제가 본 것 중에는 가장 최신식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전 세대랑 다르게 또 이제 이런 공조기 버튼들이 다 이렇게 수평으로 일자로 다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딱 봐도 보기 쉽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다 나눌 수가 있고 주로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이제 양옆에 추가적으로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노즐 버튼들도 조금 네.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강조를 해서 실내에서도 심심하다고 표현을 받았던 BMW의 실내가 네. 지금은 조금 더 네. 개선이 되었다고들 말씀들 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카본 근데 소재로 이쁘다. 네,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 네, 네, 기어봉 주변으로 이제 시동기 버튼이라든지 네, 주행 모드, 어댑티브 모드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오토홀드나 소프트 탑을 이제 열고 닫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네. 터치를 굳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거 다이얼이나 네. 조거 다이얼 안에서도 위에 이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들 홈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네. 이제 무선 충전 패드랑 네. USB가 같이 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시거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거잭이 지금 네. 위치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끝까지 밀어 넣으시면은 웬만한 제품들 다 이제 이쪽에 장착이 가능하시지만 헤드 부분이라고 하죠. 네네네. 거기가 큰 이제 무선 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약간 좀 두꺼운 편이에요. 두껍습니다. BMW의 M 스포츠 핸들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핸들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만졌을 때 굉장히 느낌도 좋고 네. 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 게 있네요. 꼭 잡고 운전을 하셨을 때 얘가 네.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했던 오늘 포르쉐 차량도 핸들이 조금 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가 좀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딱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핸들 좌측으로는 원래 반자율 주행 버튼들이 이쪽에 주로 있지만 네. M40i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요? 이쪽에 버튼이 막혀 있죠.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들어온 옵션을 네. 타협하는 과정도 있었고 네. 고성능 차량이라서 그런지 이제 반자율 주행은 좀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크루즈 기능만 있고 네. 핸들 열선, 네. 우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네. 이제 핸들을 뒤에서 레버를 내려서 네. 또 조금 아쉽게 전동식은 아닙니다. 고정을 해제해 준 상태에서 수동으로 이렇게 넣고 빼고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또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좌측에는 이제 그 라이트 계열들이 버튼이 있는데 네. 기존에 로터리 방식을 채택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 타입의 시스템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만 카돈 스피커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성능의 좋은 제일 뭐 하이엔드급의 스피커는 아니지만 네. 이 차량에서 운행하시면서 부족하지 않은 BMW 차량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이 SOS 버튼도 우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았을 때 실내가 어둡거나 그러진 않나요? 한번 닫아볼까요? 네네네. 주행하면서 뭐 어두운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실내에서도 네. 어두운 이제 지역을 지나갈 때 또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멋있게 들어오니까 네네네. 실내에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BMW G4 M40i 내부 리뷰까지 잘 마쳤는데요. 주인님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포르쉐 718 차량이랑 가장 가까운 비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각각의 차량의 장단점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낀 차이점을 잘 설명을 드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자TV의 제닛 이준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머리에 바람 들이치는 건 어때요? 바람이 조금 덜 들이친다고 해야 되나?